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 FOMC 회의가 열렸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였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0.25% 인하한 이 3.75%로 기준금리를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로 인해서 지금 세 번 연속으로 이 9월달, 10월달, 12월달 세 번 연속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파월 의장이 그랬죠. 뭐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천천히 접근하겠다 라고 좀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내년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임기가 만료가 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인물로 이 연준 의장을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준 의장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케빈 헤셋, 이분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현재 최종 후보군이 한 4명 정도가 지금 압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에 그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금리 인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좀 기대가 되냐면, 일단 대출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면 기업은 투자가 더 활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게 같은 경우는 소비가 더 증가를 하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상승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저금리로 인해서 우리 지금 주식하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이 저금리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 유동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식, 부동산, 이런 금 등의 이런 위험 자산 선호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된다면 주식시장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정부의 차입 비용이 감소를 하고 그 가계 대출의 이자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까지 지금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주식 등의 이런 가치를 높임으로 해서 이 중간 선거에서 꼭 승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유동성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요, 11월 달에 좀 심하게 좀 조정을 했었죠. 그리고 11월 저점 찍고 지금은 상승 이후에 최근의 모습은 영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횡보. 상승 이후에 횡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일단은 조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같고, 여기에서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올해 이걸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더 강한 상승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은 나스닥에 비해서 좀 더 강한데요. 거의 이 정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왔죠. 예.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신고가를 내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반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은 먼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그동안 상승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재미없었는데, 이런 키 맞추기 형식으로 코스닥을 먼저 올렸고, 코스닥이 현재는 중소형주들이 이 대형주에 비해서 조금 흐름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우리나라 주시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 미국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지금 환율입니다.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이 가치가 계속해서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7월 달 정도에 저점 이때가 거의 1360원 정도였어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오르고더니 지금 제가 보니까 환율이 1480원까지 왔습니다. 1480원. 이 환율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원화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건데 상대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의 가치는 보시면 2025년도에부터 쭉 내려와서 현재는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 가지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원화의 가치만 이 유독 하락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런 원달러 환율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투자의 수익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도 좋지만 이런 환율의 모습 때문에 미국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내년에도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이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내년에 지금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1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근데 또 내년에는 또 14%. 이게 바로 이 AI로 인한 이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 S&P 500의 기업들의 이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S&P 500 이런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가 바로 IT입니다. IT. 9월 30일만 하더라도 이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21%였는데 현재 최근의 모습을 보면 26%입니다. IT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머티리얼 쪽이 한 20%,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 산업 쪽이 한 15%, S&P 500 평균이 거의 15% 정도입니다. 15%. 근데 IT는 26%입니다. 평균보다 11%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가장 좋은 성장률이 뛰어나고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섹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이 IT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AI, 계속해서 AI입니다. AI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AI 혁명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AI 사이클상 아직도 초입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관련된 핵심 주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성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입니다. 이게 바로 GPU,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금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이 이제 AI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고 있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엄청 개발하고 있죠. 근데 저는 AI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 물론 이 AI 인프라 관련주도 좋습니다. 뭐 엔비디아 이런 GPU, 그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된, 뭐 변압기 관련된 이런 쪽은 좋은데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주가도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I 인프라가 깔리면 이 위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반복 수익이 되는 거죠. AI 인프라는 한번 인프라를 깔고 나서 이런 그 나중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발생 안 하는데 AI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진 구조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팔란티어라든가 서비스나우라든가 어도비 같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90% 이상 마진율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1000억이면 영업이익이 900억이란 소리고요. 매출이 1조면 영업이익이 9천억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와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이 기업이 돈을 어디다가 지출하는가 보면 이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돈을 쓰는 영역을 보면 AI를 가지고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뭐 문서, 보안, 운영, 고객 관리, 데이터 분석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까는 거는 이 돈 많은 이런 빅테크,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까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깔려진 인프라를 가지고 AI 소프트를 활용을 하면 그런 활용된 AI 소프트웨어를 기업들이 돈을 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PU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수백 조 이상으로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GPU는 계속 성장 중이에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 GPU 시장보다 몇 배 이상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챗GPT가 불집힌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지금 이런 AI 에이전트도 개발하고 있고 AI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 적용 가능한 산업을 보면 뭐 금융 섹터, 제조, 의료, 공공, 교육, 물류 등의 모든 산업이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일반 이런 GPU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룰 오브 40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룰 오브 40이 뭐냐면 이 매출 성장률 플러스 그다음에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을 넘어갔을 때 이런 그 룰 오브 40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룰 오브 40 기준에서 소프트웨어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소프트웨어 AI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평균 한 40에서 120% 정도 기록을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높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워낙 그 GPU 관련해서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높은 거고 나머지 하드웨어는 이 정도까지 이 룰 오브 40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AI 인프라 기업 다음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이런 GPU라든가 서버 투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AI 모델이라든가 솔루션 구매 확대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또 AI 융합형 사스가 산업 표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올해 3분기 실적 기준에서 룰 오브 40을 보시면, 자, 이게 1위부터 5위까지에 보시면 팔란티어가 114%로 압도적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63%, 영업이익률이 51%. 이 두 개를 합산하니까 114%가 나왔죠. 그리고 2등이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 얘도 워낙 뛰어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70%대, 어도비가 50%대, 서비스나우가 40대 초반인데 이 3분기 실적 기준만 하더라도 팔란티어가 거의 최상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 소프트웨어 대장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이 순매수 순위를 보면 1, 2가 테슬라, 2등이 엔비디아, 3등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그래서 저는 이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물론 테스라도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엔비디아도 뭐 소프트웨어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쿠다나 이런 그 개발 플랫폼 같은 거. 근데 이런 AI 소프트웨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이 팔란티어다. 그리고 이 팔란티어가 수학개미들이 매수하는 종목의 3위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쪽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의 이 올해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룰 오브 40을 좀 보시면 올해 1분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20, 영업이익률이 20%에서 룰 오브 40이 40%였어요. 근데 2분기에는 어떻냐? 2분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45%, 영업이익률이 30%에서
75%로 엄청나게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거의 피크죠. 63%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이 51%, 더해서 114%. 팔란티어가 올해 보시면 거의 블루로그 40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지금 예측 전망을 보시면 매출 성장률은 약 한 40%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한 50%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성장률 40%, 그 영업이익률, 마진율 50%에서 한 90%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90%면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팔란티어는 성장률과 마진율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팔란티어를 얘기를 할 때, 자, 성장률 좋고 실적 좋다. 근데 주가가 너무 고평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게 2023년도 말부터 보면 이때 PER이 190배였어요. 이때도 고평가였죠. 이때 주가가 17달러였고 EPS가 약 0.09달러였습니다. 이때 고평가였어요. 이 지점이에요. 2023년 말은.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 이때도 PER이 186배였어요. 그럼 2024년 9월 달에 언제냐면 이때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을 때입니다. 뭐 상승을 하고 있었죠. 이때 보면은 주가는 37달러.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말 대비해서는 2배 올랐는데, 예? 여기 그래프상은 많이 올라 보이지 않는데 2배 올랐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EPS는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럼 2024년도 12월 달. 그러면 이때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가 PER이 거의 400배였습니다. 미친 듯이 고평가죠. 2023년도부터 계속 고평가입니다. 팔란타는. PER만 놓고 보면. 근데 주가는 보시면 2024년 9월달 37달러에서 75달러로 또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올해 3월달. 올해 3월달은 여기죠. 3월달. 올해 3월달에 주가는 또 올라서 84달러. 이때도 PER이 367배였어요. 또 고평가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 보겠습니다. 6월달. 6월달에는 또 주가가 136달러 또 올랐죠. 이때는 PER이 454배였습니다. 그리고 9월달. 가장 최근 9월달. 9월달이 여기죠. 9월달에 또 주가가 또 올랐어요. 182달러. 근데 또 PER은 434배로 또 고평가래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예상 PER이 400배입니다. PER만 놓고 보면 고평가예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말씀드렸죠? 이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ER만 놓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이 기업이 미래에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이익이 얼마나 성장할지 요걸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내년에 예상 PER을 제가 봤더니 188배입니다. 올해가 지금 400배인데 188배로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죠. 이 이유가 뭐예요? 이익 자체가 미친 듯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PER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대고 성장주도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AI 인프라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AI 소프트웨어 이 대장 이 팔란티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강력하게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AI 소프트웨어 대장 팔란티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